장인수 기자, 이 김건희 전문 취재 기자입니다. 김건희를 취재 보도하기 위해서 이 MBC 수십 년 동안 몸담았던 MBC를 과감하게 퇴사하고 유튜버로 전향까지 했죠. 이번 내란 사건, 쿠데타,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서 총기획자를 김건희라고 지목합니다. 여러 합리적인 이야기들을 일관되게 주장을 하는데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영상이니까 끝까지 한번 봐주세요. 조국 정경심 수사는 김건희 한동훈이 기획한 작품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 유시민을 치기 위해서 이제 이철 신라젠 이동재 기자가 이제 채널에 접근해갖고 유시민을 그 다음에 2020년에 찍어내려고 이제 총선 직전에 또 유시민 작업하잖아요. 이것도 김건희 한동훈 작품으로 전 보고요. 자, 조국과 유시민을 찍어내려고 했던 것은 김건희와 한동훈의 작품이다. 얘네들이 이제 서울시 지방선거에 있어서 오세훈이 서울시장 당선되고 자기네들이 집권하니까 TV에서 없애버렸잖아요. 네. 뭐 없앴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아무튼 김어준 하나 쫓아내자고. 이것도 저는 김건희 작품으로 봐요. 자, 김어준 제거하려고 하는 것도 TBS에서 몰아내려고 했던 것도 김건희의 작품. 그러니까 김건희가 자기가 결국은 최고의 권력을 쥐고 최고의 부와 권력으로 향해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을 이 사람들로 그때 2021년 그 전부터도 보고 있었고 그래서 입만 열면 특히 진보 진영 그게 이제 최재형 목사 때까지 이어지는데 진보 진영 사람들한테 끊임없이 진보 진영을 망치는 게 조국, 유시민, 김어준 이런 애들이야. 니네들이 몰라서 그런 거야. 계속 그 얘기를 해요. 아 근데 저는 그 정의로운 검사의 이미지가 한때 좀 있었잖아요. 박근혜 그 댓글 공작 관련 수사하고 막 이럴 때는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검찰총장 시켜주고 뭐 했던 거니까 그때 이제 그거를 좀 가져간다라고 하면서 그 안에서도 나의 적은 이제 조국, 유시민, 김어준, 이재명 이런 사람들을 이제 설정을 했던 것 같아요. 얘네들은 죽이고 민주진영은 최대한 우리가 껴안는다라는. 자, 이재명 대표까지 적어도 설정을 했습니다. 걸로 해서 사실은 그래서 그런 얘기를 계속 많이 해요. 우리는 노무현을 너무 좋아하고 내가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이 노무현이고 우리가 이랬던 것도 사실은 문재인을 지키려고 했던 거고. 자, 그런 얘기를 최재형 목사와의 카톡에서도 1년 내내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네, 조국 수사를 문재인을 지키기 위해서 한 그런 거라고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 계속. 있죠. 네. 그게 다 김건희 작품이고 그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야, 결국에 김건희 작품이었다라는 얘기네요. 7시간 녹취록 일관됩니다. 되게 특이하다. 왜 남편 일 검찰총장이나 할 고민을 왜 본인이 떠안고 본인이 다 하고 이런 얘기를 기자들한테 끊임없이 하지? 그거를 이명수 기자 7시간 때는 이해를 못했는데 최재형 목사 디올백 때 최재형 목사하고의 그 또 수많은 1년 동안 한 카톡 내용이 있잖아요. 문자라든가 이런 또 같이 것들.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초부터 김건희의 기획이었구나. 그때 이제 감을 잡았고 처음부터 김건희가 철저하게 기획을 했다. 이해가 가네요. 때 보면서 더 확신을 한 게 또 똑같이 나오지 않습니까? 조국, 김어준, 그러니까 호송차에 실어서 어디로 보내버리는데 거길 뭐 습격하고 김건희 픽이다 이건. 야, 그리고 이제 딱 걸렸네요. 어쨌든 간에 대통령이라는 자가 이제 계엄을 이제 선포하면서 무위에 그쳤습니다. 막 이런 상황인데 여전히 또 이제 하나의 의혹입니다. 김건희는 몰랐는가? 앞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조국, 김어준을 왜 조국, 김어준을 버스에 실어 가서 그거를 그렇게 해요. 자, 조국과 김어준을 비상계엄하에서 이 버스에 싣고 가다가 없애버리려고 한 거죠. 그건 저는 김건희 치려고 한 거죠. 김건희가 그렇게 한 거라고 보고. 김건희의 기획. 저도 그러니까 처음에 보자마자 이거 김건희가 깊숙이 개입했겠구나.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이게 군인들 문제니까. 그러니까 군대 안 갔다 오고 뭐 여성분들 그러면은 이제 그쪽은 잘 모를 수 있으니까 뭐 그렇게 했겠나 싶은데 저는 딱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그러니까 김어준한테 군을 보냈다. 그러니까 저도 거기서 저는 그거 보자마자 이거 김건희 작품이구나. 자, 김어준한테 그거 보고 김어준한테 군대를 보낸 거 보니까 딱 김건희 작품이다. 야, 그럴듯하죠. 이건 뭐 증거의 영역은 아닌데 저는 이제 그 7시간 녹취록, 그 최재형 목사의 그 카톡에서 김어준을 어떻게 끊임없이 비방해 왔는지를 계속 봤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언급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저는 상식이, 그러니까 그때 저도 계엄 터지자마자 국회로 갔거든요. 국회로 간 이유가 그냥 아주 단순하게 그러면 지금 국회 앞에 탱크와 있는 거야?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기자로서. 사무실 마포여 갖고 되게 빨리 가서 그거 보러 간 거고. 가장 먼저 계엄이 딱 터지면 우리 상식에
국회 장악하고 MBC, KBS 장악하고 군 보내서 방송사. 네. 이게 상식이잖아요. 가장 먼저 할 맞아요. 게. 네. 근데 MBC하고 KBS는 군을 안 보냈어. 뉴스 공장부터 갔어. 예. 뉴스 공장으로 보내고 김어준 자택으로 보냈대.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한만 봐도 이상하죠. 김건희 작품이구나. 그리고 나중에 또 무슨 뭐 버스에 조국과 뭐 김어준과 무슨 그 양정철을 실어서 뭐 어디로 보내는데 뭐 습격하다. 아 이건 100%구나. 김건희구나. 네. 그게 왜냐면 비상계엄은 그야말로 내란 사태고 친위 쿠데타인데 네. 쿠데타라는 건 보통 모든 걸 걸고 하는 싸움이지 않습니까? 쿠데타를 하다가 실패하면 보통은 피를 보잖아요. 내가 죽는 거고 성공하면 박정희 전두환처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역사에서 맞아요. 네. 그냥 무한한 권력, 황제와 같은 권력을 죽을 때까지 누리는 건데 그걸 걸고 하는 게 쿠데타거든요. 그러면 이걸 쿠데타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상식적이면 아니 김어준을 왜 잡으러 가? 쿠데타를 성공시키려면 빨리 국회 장악하고 빨리 MBC, KBS 장악하고 네. 그 다음에 주요 사회기구 뭐 헌재나 뭐 대법원 이런 데 보내서 거기 장악하고 사회 주요 기구들 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힘 있는 권력기관들이나 언론기관 빨리 장악한 다음에 그게 되면 이제 지식인들 흔히 말하는 좌파 지식인들 네. 언론인들 눈에 가시였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어디 가서 뻘소리 낼 수 있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잡는 거죠. 네. 잡아서 이제 보내는 거지. 그 긴박한 시점에 밤 11시에 김어준 하나 잡느냐 마느냐는 계엄이 실패하느냐 성공하느냐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거 그러니까 생초짜 아마추어가 한 거야. 김건희가 한 거예요. 자, 김건희가 계엄, 이 비상계엄 쿠데타의 총기획자다라는 추론을 했습니다. 조국과 김어준, 유시민, 이재명 등을 계속 못 죽여서 안달을 했죠. 윤석열, 김건희, 특히 김건희가 계속해서 기획을 해왔던 것으로 의심을 받았었는데 이번 비상계엄도 만일에 김건희가 했다면은 정말로 이거 황당한 일입니다. 이거 기가 막히죠 정말로. 대한민국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고 민주주의를 40년, 50년 전으로 후퇴시키려고 했던 정말로 중대한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입니다. 아직도 내란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하루속히 끝내야 됩니다. 윤석열 하루속히 체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김건희 차례가 되겠죠. 자, 대한민국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는 김건희. 그런데 이 급박한 와중에도 어저께 김건희가 이 관전회에서 개를 산책시키는 장면으로 추정되는 그런 것이 방송이 돼서 이 국민적 공분을 샀죠. 김건희로 추정되는 인물이 관전회에서 그 급박한 시기에 윤석열을 잡으러 공수처 검사들이 투입해서 몸실갱이를 벌이는 이 와중에 계산칙을 시키는 이 김건희도 추정되는 인물 때문에 정말로 국민적 공분을 샀죠. 지금 모자이크 처리가 됐어요. 이게 관전은 군사보호시설구역이라서 좀 모자이크 처리를 해야 됩니다. 자, 김건희도 추정되는 인물이 개를 산책시키고 있어요. 이 밖에서는 지금 싸우고 있는 거야, 지금. 군과 경호원들과 공수처, 경찰 사이에 서로 밀고 생사를 다투는 서로 그런 싸움을 벌이는 그런 급박한 와중에 개산책을 시키고 있는 김건희. 정말로 국민적 공분을 사게 만드는 그런 영상이었죠. 자, 그날 공수처 검사들 이대환 검사, 부장검사 등 경찰 병력 100명이 윤석열 잡으러 간 그 시기예요. 경찰 요것들이 밀리니까 경찰과 군이 밀렸거든요. 안에 경호처 인력이 밀리게 생겼으니까 말을 안 들었어요. 처음에 101 경비단, 202 경비단, 52 수방사 인력이 말을 안 듣고 이 저질 안 합니다. 공수처와 공조본 합동 세력한테 길을 터주는 거야. 그러니까 경찰이 다급하게 최상목한테 요청을 한 겁니다. 이 경호 인력을 추가로 경찰과 군 인력을 추가로 투입해달라는 요청을 했어요. 최상목이 지시를 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았어요. 자, 놀라운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자, 최상목 대행 경호 인력 투입 지시에 부응했다. 경찰도 부응, 군도 부응했어요. 군도 병력 투입 맞지 않다. 자, 경호처가 밀리게 생기니까 101 경비단, 202 경비단, 52 수방사, 군과 경찰, 이 경호처 내에 있는 군과 경찰이 말을 안 들어요. 안에 핵심 경호처 인력만 가지고 방어하기가 힘들게 생기니까 급하게 최상목이한테 SOS 친 거예요. 도와달라고. 군 경찰 투입해달라고 했는데 최상목이가 말을 안 들었어요. 아니 최상목이가 지시를 했는데 군과 경찰이 노했어. 안에
왜냐하면 구속되는 걸 봤거든. 기존에 특전사령관, 수방사 이준호 수방사령관, 그 곽중건 특전사령관, 그다음에 여인영 방첩사령관 구속되는 거 봤잖아요. 박한수 육군 참모총장 줄줄이 구속되는 거 10여 명의 장성들 구속되는 거 보았으니까 불법한 지시는 따르지 않겠다. 체포영장은 합법적인 거잖아요. 그걸 집행하는데 그걸 막게 되면은 똑같이 내란 세력으로 처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그런 역사가 펼쳐진 겁니다. 군과 경찰이 말을 안 들었다. 최상목이 핫바지다. 아주 잘했어요. 이 정도면 공수처 검사들이 잡아서 나와야지. 예. 관저에 길터준 군경 체포 저지 경호처 요청에도 부응했다. 그래요. 55 수방사 경비단은 철문을 활짝 열어주고 경찰 202 경비단은 정위치에 위치했다. 최대행 협조 요청에도 부동한 경찰 적법 절차에 따른 근무하겠다라는 입장. 아주 잘하고 바람직한 거예요. 바람직한 겁니다. 아주 잘한 겁니다. 이 군과 검찰의 대응에 칭찬을 해줘야 되는 거야. 관련 영상 볼게요. 공수처 검사들이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한 지 3분 만에 1차 진입 관문인 흰 철문이 열렸습니다. 자, 수방사 55 경비단 열어준 거예요. 외곽 경호를 담당하는 서울경찰청 산하 202 경비단이 지켜야 하는 곳이지만 병력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평소 경호처 지휘에 따라 움직이는데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투입 지시가 내려졌지만 이를 경호처장의 지시를 이행 거부했습니다. 군과 경호대 101 경비단 202 경비단 55 수방사 인력이 거부를 한 겁니다. 여권 관계자는 202 경비단뿐 아니라 대통령실 경호를 담당하는 101 경비단, 대통령 이동 경호를 맡는 22 경찰 경호대까지 모두 경호처 지시를 거부하고. 자, 이 국회가 아주 세게 나가고 얘들을 지금 다 구속되고 하니까 이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앞에 선례 효과를 본 거예요. 자, 법을 위반하면은 다 구속되는구나라고 해서 말 안 되는 겁니다. 이들 병력 규모를 모두 더하면 1,400여 명에 이르는 걸로 파악됩니다. 자, 1,400명이 단체로 말을 안 들었다. 아주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 불가능 판단 집행 중지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되도 나오는 거예요. 자, 8시 2분에 들어가서 1시 반경에 나왔습니다. 채 5시간 6시간 버티지 못하고 나왔어요. 공수처와 경찰 100여 명이 들어가서 이 경호처 인원, 경호처 그 내부 인력, 사무직 인력까지 다 포함해서 200여 명이 스크럼을 짜고 일본은 뭐 수방사 병력이 있었다라는 말도 있는데 수방사 55 경비단은 일반 사병이 포함됐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관저 앞에서 스크럼을 짜고 막았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박종준 경호 대통령실 경호처장은 경호원들에게 총을 장전하고 대기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자도 발표를 하려고 했었나요? 그렇게 무리할 만한 자가 아닌데 왜 이렇게 무리한 수를 뒀을까요? 자, 어제 긴박했던 그 현장 영상을 한번 보실게요.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관저 경내로 진입한 자, 이 큰 흰문이 열렸습니다. 이 수방사 병력하고 202 경비단, 101 경비단이 철수를 했답니다. 열어줘요. 검사 등 20여 명과 경찰 80여 명. 관저로 향하는 길목에 바리게이트와 철문을 통과할 때까지만 해도 순조로운 듯했지만 경내로 버스가 버스 하나하고 장갑차 비슷한 게 하나 막고 있습니다. 이후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1차로 정문을 들어서자마자 대형 버스 차벽에 가로막혔습니다. 이후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경호처 직원 50여 명과 이자죠. 김성훈 경호처 차장. 박종준 다음에 2인자인데 실질적으로 1인자라고 합니다. 이 김용현의 직계라고 해서 김용현의 말을 아직도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가 지금 보면은 이대환 부장검사 여기 얼굴 보이는 사람이 가운데 함께 집행을 협의를 하고 있어요. 30분 넘게 대치를 이어갔습니다. 실갱이를 하고 있죠. 공수처는 설득 끝에 관저 건물로 향하는 언덕을 오를 수 있었지만 또다시 버스가 등장했습니다. 자, 여기서 막히고 여기서 막히고 버스에 막혔어요. 언덕에서. 결국 관저가 이 안쪽에 있습니다. 우회해 2차 저지선을 뚫었고 관저 200m 앞까지는 산길로 막 올라갔어요. 뚫고 올라갔습니다. 접근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3차 저지선이 나타났습니다. 3차 버스와 저지선. 승용차가 뒤얽혀 있었고 200명이 넘는 경호처 직원
여기서 막힌 겁니다. 200명이 넘는 경호원들이 맡고 있었다. 경호처 핵심 인력들이 다 나와서 사무직 인력까지 다 나와서 뛰쳐나와서 맡고 있었다. 일부는 55 수도 경비사령부 그 병사들 일반 사병들도 동원했다는 설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맡고 있었다. 여기서 막혔다. 그래서 여기서 검사 3명만 까지 관저 입구까지 갔다고 합니다. 검사 3명 이대환 검사를 포함한 3명만 한정해서 갔고 안에서 이 윤석열 측 대리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아니한 석동현, 김홍일 검사와 만났다고 합니다. 여기에 윤상현 의원도 여기서 만났다고 해요. 관저 앞에서 검사 3명과 만나서 다시 되돌아왔다고 그럽니다. 군인들과 군인들도 팔짱을 낀 채 벽을 만들어 막아섰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경호처와의 협의 끝에 공수처 검사 3명만이 관저 건물 바로 앞문까지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3명만 접근했다. 검사들은 그곳에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인 김홍일 변호사와 윤갑근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체포영장을 내보이자 변호인단은 수사권이 없는 기관이 청구한 영장이라며 맞선 것으로 전해집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다만 거짓말입니다. 2시간 내에 선임계를 내겠다며 이후 절차를 협의하는 게 어떠냐고 제안. 아니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하고 무슨 협의를 해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공수처 검사 이대환 검사 완전히 잘못한 거예요. 변호사 선임장도 안 낸 사람하고 뭔 얘기를 해.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선임계 낼 것 그러니까 협의하자. 말이 됩니까 이게? 공수처 검사들은 기본이 안 된 집행을 거죠. 개시한 지 5시간 반 만인 오후 1시 반 빈손으로 관저를 빠져나왔습니다. 자 폐잔병처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허무하게. 만나지 못했고 관저에 있었는지 확인할 수도 없었습니다. 빈손 철수 윤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김건희가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도망가는지도 몰라요. 사실은 지금 어디로 땅굴 파고 도망가는지 그 전에 어디 빠져나가는지도 몰라 지금. 김건희 그 출국 금지 조치 하루속히 해야 되는 거예요. 공수처 관계자는 진입 과정에서 크고 작은 몸싸움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몸싸움도 하고 개인 화기 소지 또 개인 화기 총을 소지했다는 얘기입니다. 총을 아까 본 박종준이가 장전하고 대기하라라고 지시했죠. 개인 화기를 소지한 군인도 있었는데 다만 화기를 소지한 이들이 몸싸움에 가담한 것은 아니라고. 장갑차네요. 장갑차 비슷하게 있네요. 그래서 이 충돌이 우려돼서 불상사가 우려된다. 총기 사고 등 안전이 우려된다라는 이유로 공수처 검사 오동운의 지시하에 이 이대환 부장검사 등이 철수를 했습니다. 이 체포작전 과정에서 경찰은 체포하자 경호처장 박종준 그다음에 경호차장 등 체포하자라는 건의를 했는데 공수처 오동훈 및 이대환 부장검사가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심각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이유로 철수했다는데 정말 이거 쪽팔린 거고 창피한 거예요.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데 공권력이 유린을 당한 겁니다. 법 앞에 평등이 지켜지지 않았어요. 법이 유린당하고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불안한 시선으로 바라봐요. 저 나라는 공권력이 작동하지 않는 그런 나라구나. 아직도 어떻게 보면 반국가단체 아닙니까 지금. 사법체계를 부정하고 저러고 개기고 있으니까 경원들을 자신의 사병인 양 저렇게 부리고 있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대한민국 수치의 날이었다. 이날은 공수처 검사들 체포영장 집행 불가능 판단 집행 중지. 애초에 오동훈 임명할 때부터 윤석열이 임명했잖아요. 아예 공수처 힘을 빼려고 우유부단한 자, 실행력이 없는 자, 수사 경험이 없는 판사 출신의 오동훈을 갖다가 임명을 한 거죠. 자, 자신이 없으면 빨리 오동훈도 손 털고 나와야 됩니다. 다시 검찰에 이첩을 하든지. 정말로 답답한데요. 자, 지금 박종준은 총을 장전하고 기다려라라는 지시를 했답니다. 이 과정에 가장 꼴 밉상이 윤상현 이자입니다. 이자 관저 안에 밀고 들어옵니다. 지금 아무것도 아닌데 지가 왜 관저 안에 밀고 들어와서 이 이대환 부장검사와 여러 가지 협박 비슷하게 이 얘기 저 얘기 막 설득하고 또 강압적으로 얘기하고 했나 봐요. 보니까 이대환 부장검사를 지가 만나서 뭐뭐도 막으면서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까지. 참고로 이 윤상현은 이런 말을 한 자죠.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대한민국 체제 그 자체이기 때문이라는 망언을 한 자입니다. 이 극우 보수 집회 관저 앞에서의 극우 보수 집회에 참석을 해서 지지자들한테 한 얘기입니다. 윤석열 지지자들한테 제가 표를 얻기 위해서 인심을 얻기 위해서 한 것 같아 보니까
아마 정치적으로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본심이지 이게 미친 소리 아닙니까? 대한민국 체제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가 대통령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고 그래요. 자, 이 과정에서 이런 얘기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체포하지 못한다. 이런 취지. 나는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현행범 체포 못한다. 너희가 못하고 내가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안고 있으면 너 결코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지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대요. 자, 아무리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해도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거야 이런 자가? 자, 국힘 내에서 이런 극우적 발언을 해서 극우 보수층을 결집시켜서 대통령 후보로 당선되는 데는 유리할 수 있겠죠. 후보로 국힘 내에서 후보 경선 과정에서는 유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완전히 극우 세력들이 뭐 10% 15% 일정 5%든 일정한 확정적인 표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이런 말을 한 자가 다시 말을 싹 뒤집고 본선에서 다른 얘기 한다는 게 얼마나 우습나요?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어? 기가 막히잖아요. 윤상현. 정치권에서 영원히 퇴출시켜야 되는 자 같아요, 보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경호처하고 또 공수처가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소위 말해서 내란죄 혐의에 대한 수사권도 없고 기소권도 없고 당연히 영장 청구권이 없는데 있어. 직권남용죄 수사권이 있고 관련 사건으로 있다라고 판사가 다 판시해줬잖아요. 판정해줬잖아. 기소권 없는 건 맞지? 기소권 없는 거 뭔 상관이 있어? 검사나 특검이 할 건데 당연히 영장 청구권 당연히 있습니다. 있다라고 이 판사가 영장을 내준 거예요. 담당 부장검사님이 아주 사람이 합리적이고 서로 대화를 하고 그런데 오늘 꼭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고 할 필요 있습니까? 라고 지가 쇼를 치려고 왔는데 정신 나간 놈이 사전 조율 없었다. 경호처가 문 열어줘. 윤상현한테는 사전 조율 없이도 경호처가 문을 싹 열어줬답니다. 경호처 지휘반은 경호부대 경호처장 지시 이행 거부. 경호처장 이행도 지시 거부를 하고 그리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의 지시도 거부합니다. 와, 군과 경찰 엄청 좋아졌다. 대단합니다. 대한민국 군인과 경찰의 의식이 이렇게 높아졌어요. 한 차원 높아진 겁니다. 복종 거부 철수 화이팅. 잘해서 이런 훌륭한 군과 경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떨거지 정말로 욕해주고 싶네요. 이대환 부장검사, 오동훈 공수처장, 이 떨거지 공수처 요놈들은 4년 내내 한 게 없어요. 아무 수사 실적이 한 개도 없어요. 기소 한 건도 못 냈어요. 욕 나와. 지금 할 수 있는 건 이제 체포영장을 내일이나 내일 모레 한번 다시 청구하는 거, 시도를 하는 것. 그리고 아니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거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두 가지 방법. 체포영장 시도를 한 번 더 할 걸로 보이는데 뭐 최상목만 매달릴 필요 없어. 최상목은 이미 마음 떠나는 사람이야. 최상목이 군과 경을 더 추가로 요청했다고 하잖아. 대통령 관저 경비하라고. 그런데 군과 경찰이 거부했다고 하잖아. 더 기대할 게 없다니까 공수처야. 최상목이한테는. 최상목만 자꾸 목매고 있어요. 최상목 네가 빨리 해제 요청을 해라. 대통령 그 경호처에 박정준이한테. 박정준이도 최상목 얘기 안 들을 것 같아요. 윤석열 김건희 지시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군경 경호부대 경호처장 지시 이행 거부. 아주 잘한 겁니다. 아주 잘했어요. 그렇게 해야 돼요. 이게 처벌 효과입니다. 이미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령관들, 장성급들이 10여 명이 대령들 다 받았기 때문에 경호처장 박종준 행정고시 자 경찰대 수석 졸업하고 이직거리 하려고 윤석열 경호하고 이 불법행위 하려고 이 행정고시 합격하고 경찰대 수석 졸업을 했나요? 경찰대 2회 수석 졸업을 했답니다. 행정고시 출신이고 정치판에 기웃기웃하고 한때는 목회자의 꿈을 꾸었던 박종준. 자, 우연히 윤석열한테 픽업돼서 이직거리 하고 있습니다. 경찰 출석 통보 처장과 차장 입건을 하고 다시 한번 진입하려고 하는데 이자들이 출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체포영장을 미리 받아놨다가 관저에 진입했을 때
실행하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또 막을 거 아니에요. 이자들이 나타나서. 총까지 장전하고 막으라고 한지 아닙니까? 이것도 내란 공범이에요. 내란에 가담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여러 연락들을 하고 이 사령관들 만날 때 이자가 연락도 하고 안내도 하고 그런 역할을 했답니다. 55 경비단장에게도 참고인 신분 출석 요구. 자, 이자들 다행히 55 경비단장은 적극적으로 안 한 것 같은데 일부 보도에 의하면은 마지막 200m 지점에서 스크럼 짤 때 일부 사병을 동원했다는 그런 의혹도 있으니까 철저히 수사를 해야 되겠죠. 자, 경찰과 공조수사본부 이대환 부장검사 등이 철수를 맨손으로 철수를 1시 반에 합니다. 왜 철수를 하냐고 밤새 개기하지. 만일에 검사가 갔으면 절대 안 물러나요. 그냥 끝까지 갑니다. 오히려 검사한테 그냥 맡길 뻔했어요. 왜 못 잡아오냐고 잡아와야지 어떻게든.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윤측 드디어 이제 윤석열 측이 미쳤어요. 트럼프 판결을 언급하며 헌재 탄핵 심판 필요 없다. 이제 헌재 탄핵 심판조차도 거부할 그런 대세입니다. 대통령의 행위는 통칭이라 너희들이 심판할 게 안 돼. 그런 논리입니다. 뭐 트럼프 판결을 언급하며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전직 대통령이 재임 중에 공적인 행사는 형사기소를 면제받아야 한다.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상 종국적이면서 전속적인 권한 내에서 이루어진 경우 전속적인 권한이 아니었잖아. 불법적인 권한이었다고 너는. 야, 총을 아무리 대통령이라 해도 총을 들고 와서 국회를 헌법기관을 모욕하고 해산시키려는 게 말이 되냐고. 멍청한 거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빌드업은 뭐냐면은 헌재 판결을 놔도 수긍 못하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빌드업 하는 거? 체포영장도 안 받는데 판사에 그렇게 무법천지 아닙니까? 고도의 정치행위인 통치행위는 사법부가 심사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논리예요. 자,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대해서 심판의 필요성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처지는 부적합하다고 강조했대. 국민이 기본권 침해를 입지 않았으므로 이를 이유로 대통령을 파면할 필요도 없다라는 취지의 그런 답변서를 헌재에 냈습니다. 헌재 구성도 문제 삼았어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에서 탄핵 소추 자체가 무효이고 따라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을 임명한 것도 무효다.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 헌재 재판관 2명 임명한 것도 부정해. 이거 다 부정이야 이놈들은. 재판 안 받겠다는 거지. 이런 미리 빌드업 작업하는 거야. 판결 나도 나면 다 무시할 거야. 이거 승복 못 할 거야. 이거 얘기야. 얘기는. 그러니까 저자는 미친 거예요. 변호인도 미쳤어요. 또 국회가 탄핵 소추권을 남용했고 형사소송법에 따라 엄격한 증거 채택이 이루어져야 하며 수사 기록을 헌재가 확보해서는 안 되고 국회 소추 의결서를 사후적으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등의 주장. 이건 징계 절차예요. 탄핵 절차는 형사소송법 절차와 달라요. 엄격한 증거 채택이 필요 없습니다.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고 수사 기록을 헌재가 확보해서는 안 된대. 하지만 이미 헌재는 결정을 했어요. 수사 기록 달라고 검찰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말을 안 듣는 거죠. 국회 소추 의결서를 사후적으로 변경해서도 안 된다. 이미 변경했습니다. 이 권성동이도 예전에 박근혜 탄핵할 때 제가 소추위원장이었거든요. 법사위원장. 그때도 국회 소추 의결서를 보완을 해서 보완 수정 의견서를 냈어요.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형법상의 내란죄는 빼버렸어요. 이번에 이 국회 소추단이. 왜냐면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내란죄를. 또 내란 확정 판결을 받을 때까지도 기다리자고 또 할 수도 있어요. 또 이거 입증하기 위해서는 많은 증인들을 채택을 해야 돼요. 하지만 헌법 위반 하나만 갖고 가면 금방 끝나잖아요. 그래서 한 달 내로 끝난다는 얘기 그래요. 헌법 위반만 딱 문제 삼아요. 지금 국회 소추단이. 예? 정청래 위원장 비롯해서 그 국회 소추단 있잖아요. 대리인 포함해서 그 소추단이 이제 우리 형법 위반은 문제 삼지 않겠다. 그냥 헌법 위반으로 가겠다. 또 이 계엄 포고령 그 국무회의 자체가 없었어. 국무위원들 부서 하나도 없는데 그것만 갖고도 무효야 끝이야. 라고 해서 그걸 끝내자는 거예요. 한 달 내로 지금 끝날 태세입니다. 자, 그것까지는 볼 필요도 없다는 얘기죠. 지금 윤석열이 코너에 몰렸어요. 지금 중요한 게 윤석열이 잡기도 해야 되고 헌법재판소 재판 양 축으로 갖고 가는데 윤석열도 결국엔 잡힙니다. 체포영장 한번 다시 하고 구속영장 다시 청구할 겁니다. 그러면서 갈 거고. 자, 헌재도 지금 완전히 코너로 몰렸습니다. 윤석열이. 헌법재판관들이 대단히 뿔났어요. 자, 얘기했잖아요. 헌법재판관들이 빨리 끝내려고 이 사건을.
골치 아프거든 지금. 자신의 신분이 위험하다니까 테러 위험도 있고 하니까 빨리 끝내려고 하는 거야. 한 달 내로. 자, 국회 탄핵 소추단도 한 달 이내로 빨리 끝내려고 합니다. 빨리 끝내려고 해요. 왜냐하면은 그래야 빨리 그 대통령 선거 빨리 하죠. 저는 멧돼지 잡아가지고 탄핵만 하면 끝나잖아요. 자, 저기 있잖아요. 무슨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그 걱정 안 해. 얘만 탄핵되면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얘만 탄핵되면 나중에 그다음에 뭐 내란 특검법 그거 언제든지 해도 돼. 얘만 탄핵시키면 끝나는 거야. 계엄 이전으로 회복돼 탄핵 심판 필요 없다. 윤석열 답변서 입수. 미친 소리 작작하는 거야. 탄핵 소추단 관계자 전혀 근거 없는 주장들 법정에서 하나하나 반박하겠다. 그럴 기회가 있으려나 몰라. 그럴 기회도 없을 것 같아요. 헌재가 윤회 탄핵 심판에 속도전을 냈어요. 14일 첫 변론 주 2회 열기로. 끝난 거예요 벌써. 벌써 다음 변론 기일을 1월 14일, 1월 16일 계속 연달아 잡아놨어요. 앞으로 5회까지 다 잡아놨어 미리. 아마 그걸로 끝날 것 같아 내가 봐서는. 국회 측 내란죄 형법 위반 제거, 계엄 선포 등 헌법 위반에 집중하겠다. 헌법 위반에만 집중하겠다 이거야. 계엄 선포 행위 자체가 무효다. 윤 측 대통령 직접 출석할 거 최고의 악재죠. 윤석열이 헌재에 나가면 최고의 악재다. 끝난 겁니다. 미친 소리 할 거 아닙니까? 헌재 나가서 통치행위니 뭐니 내가 대통령인데 뭔들 못해 하고 거들먹거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끝난 거다. 야 탄핵 당기려 내란죄 빼겠다. 헌재 2차 변론 준비 기일서 밝혀.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측에서 윤석열 측 팔팔 날뛰는 거야. 형법죄를 갖고 가야 시간을 끌고 어떤 변수를 노릴 거 아니에요. 어떤 변혁이라든지 어떤 남북 간의 갈등 전쟁 뭐 기타 쿠데타 2차 3차 쿠데타를 노릴 건데 시간을 줘야 시간을 안 주니까 그냥 끝내겠다 하니까 헌재에서도 이렇게 가려니까 이제 초비상이 걸린 겁니다. 여기는 야당 윤 탄핵 사유 내란죄 죄 속도 전 윤 측 국회 재의결을 해야 이 형법 위반 내란죄 부분을 빼겠다니까 다시 국회에서 의결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다시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2017년도인가요? 박근혜 탄핵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성동이 탄핵 소추 위원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탄핵 소추 사유를 바꾼 전례가 있어요. 지가 한 거야 이 작자가. 마찬가지입니다. 민주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 빼겠다. 네, 국힘 형법상 내란죄 성립 안 되면 국회 탄핵 소추 잘못. 내란도 명백한데 시간상 필요 없으니까 일단 빼자는 얘기입니다. 빨리 가자는 얘기죠. 자, 오죽하면 이상민 이런 얘기 했겠어요. 법구다지 윤석열 이상민 정말 답답하다. 공수처 수사 따라. 대통령 본인이 법률가 출신이고 수사든 탄핵이든 당당히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는데 그에 배반하는 행동을 보이고 있다며 또 이런 발언은 지지자들에게 영장 집행이 맞서 싸우기를 부추기는 아주 나쁜 행동이다. 내전을 부추기는 거다. 오죽하면 이상민이 윤석열을 공격할까요? 기가 막히죠. 계속 미친 소리 해대는 윤석열 측. 대통령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생각해달라. 이거 변호사들이 할 얘기입니까 이게. 공수처 체포 시도 경호처 저지에 불발. 자, 이 윤석열 측 헌재 대리인들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오죽하면 대통령이 이런 행동했을까 생각해달라. 대한민국을 참절하려고 돼. 참절. 아작을 내려고 하는 사건입니다. 윤석열을 아작을 내야 돼요. 변호인 또한 아작을 내야 돼요. 이런 소리 하는 거 보니까. 계엄 선포 이전으로 회복됐으니까 대통령은 약자다. 황당 주장. 그러니까 계엄령은 없던 일로 치자라고 윤석열 측 변호인들이 40쪽의 답변서를 헌재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자꾸 미친 소리 하는데요. 그냥 조용히 있다가 찌그러지세요. 암만 해도 안 됩니다. 자, 제가 이 그림을 가져왔는데 X에 있길래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그림이 너무 멋있어서 제가 가져와 봤어요. 자, 여기 윤석열, 김용현, 한덕수. 여기는 얼굴로 봐서는 김태효로 보입니다. 김태효. 자, 이렇게 보이는데요. 자, 좋네요. 수용자 생활. 단체로 이렇게 입시를 하면 안 되겠죠. 따로따로 독방에 가둬야겠죠. 자, 윤석열의 최고 악재가 이거예요. 지금 윤 탄핵 심판 14일 첫 변론기일 5회 기일까지 통지. 5회까지 다 정해져 있어. 14일 변론 16일도 잡혔어요. 주 2회. 14일 날 윤석열 안 나올 것에 대비해서 16일 또 잡았답니다. 첫 변론 기일은 나와야 되나 봐요. 안 나오면 16일. 두 번째부터 안 나와도 그냥 진행한답니다. 이게 최대 약재입니다. 악재 윤석열에 큰일 났어요.
탄핵 그냥 가는 겁니다. 국회 측 비상겸 군검경 수사기록 확보 신청 채택 이거 받아줬습니다. 언론 보도 국회 회의록도 증거로 윤측 이의 신청할 것. 이의 신청해도 소용없어요. 헌법재판관들이 단호합니다. 빨리 끝내려고 하고 있어요. 너무 불안하고 위험하거든 이거. 윤석열 놔두면 안 되겠거든. 아니 대법원 재판관 노태학도 잡아다가 야구밭대로 치겠다는데 헌법재판관쯤이야. 테이블 타이는 묶고 고문하겠다는데 니빠 가지고 손도 뽑고 이빨 뽑겠다는데 아니 어떤 재판관들이 봐주겠어요. 김동연 판사 테러 하라고 했는데 붙잡아다가 윤석열을 무죄 줬다고. 아니 거기 이재명 대표 무죄 줬다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빨리 끝낸답니다. 빨리 하여튼 5회까지 하면 끝날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5회 한 달 내로 끝납니다. 이러면은 자 그리고 마은혁 후보에 대한 그 재판관 임명도 거기도 한 달 이내로 끝날 겁니다. 지금 가처분도 돼 있고 권한쟁의 심판 지금 우원식 의장이 해놨어요. 그리고 가처분 신청도 동시 접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한 달 이내로 끝나서 9인 체제로 안정적으로 9대0으로 끝납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현재 윤 포고령 국무회의 회의록 미제출 내일 첫 끼 이런 그대로 이런 것도 안 내요. 이 작자들은 포고령도 안 내고 국무회의 회의록도 미제출 없으니까 못 내는 거지. 국무회의 회의록이 어디 있어? 모든 그 국무위원들이 국회에 나와서 없다고 내잖아. 다 불법 국무회의라고 다 진술했거든. 자, 내란죄의 공범으로 의심되는 그런 자들, 경찰청 본부 이런 사람들. 이런 것들이 지금 있어요. 보니까. 자, 참고해서 보시고요. 자, 국민의힘 해산돼야 마땅하다. 위원정당 해산, 심판 촉구 검토, 조국 혁신당. 아주 잘하네요. 자, 쉐빙선이 많네요. 이렇게 하면. 자, 좋습니다. 혁신당은 자, 국민의힘은 해산돼야 마땅하죠. 당연합니다. 추경호가 내란죄 공범으로 의심받고 있고, 권성동, 권영세, 나경원 이런 자들 지금 다 고소고발된 거 아닙니까? 지금 내란 선전선동하다가 게다가 1호 당원이 윤석열이야. 내란의 수괴가 1호 당원이라고 이걸 쫓아내지도 못했어요. 출당 조치도 못했고 계속 보호 조치하고 있어요. 자, 탄핵에도 반대해요. 국정조사도 해방을 놓아요. 다 해방이야. 이를 수사하겠다는 특검법도 해방을 놓고 거부권을 행사하고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국민의힘은 해산돼야 마땅하다. 당연히 시간이 문제지 할 겁니다. 자, 윤석열 정부가 깎은 예산, 민주당이 깎은 예산 볼까요? 자, 고교 무상 교육 예산 깎고 일본 방사는 검사 예산, 윤석열 정부가 깎은 예산, 어린이용 통학버스 예산 깎았어요. 위안부 강제 노동 동원 대응 예산, 노동약자 무료 법률 서비스 깎고 5.18 유공자 생계 지원금, 전투기 조종사 수당, 함정 근무 수당, 간부 훈련 급식비, 단기 복무 장려금, 독도 수비대 예산, 독도 역사 알리기 예산 다 깎았답니다. 청소년 방과 후 예산, 디지털 성범죄 등 예산, 미수가 지원 예산, 청소년 고용 장려금, 공공 임대 예산, 청년 근로자 지원 예산, 어린이 재활병원 운영 지원비, 경로당 어르신 냉난방비, 치매 지원 사업, F-35 추가 도입 예산, 과학 R&D 예산. 야, 이 깎은 거 보면은 공통점이 있어요. 일본 관련 예산, 일본의 범죄 행위들을 규탄하는 일본의 나쁜 행위들을 응징하기 위한 그런 예산 깎았어요. 그러니까 일본을 응징하기 위한 예산 다 깎고, 어린이 예산 깎고, 노인 예산 깎고, 그다음에 청소년, 부녀자 어른을 다 깎았어요. 과학 예산 깎고, 국방 예산 깎고. 이게 보수입니까? 보수 아니죠. 이건 가짜 보수죠. 또 민주당이 깎은 예산 볼게요. 김건희 마음치료 프로젝트 다 깎았습니다. 대통령 비서실 특수활동비, 대왕고대 프로젝트, 검찰 특정 업무 경비, 검찰 특활비, 감사원 특경비, 경찰 특활비, 정부 예비비. 아주 훌륭합니다. 민주당이 깎은 예산은 훌륭하죠. 자, 권력기관을 견제하기 위한 예산만 깎은 거야. 그러니까 윤석열이 예산 안 줘서 쿠데타 했다는 얘기도 다 거짓말입니다. 김동욱, JK 김동욱 가수죠. 예전에 노래 참 잘한다는 생각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윤석열 옹호 대통령 지키는 게 나라 지키는 길. 자, 기가 막힙니다. 이 김원국하고 똑같은 자 같아 보니까.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태극기와 성주기를 배경으로 한 사진을 올린 후 대통령을 지키는 게 나라를 지키는 길이다. 자, 윤상현과 똑같은 얘기 했네요. 대통령을 지키는 게 나라를 지키는 길이다. 김흥국과입니다. 대통령을 지키는 게 나라를 지키는 길이다. 김동욱. 야, 이제 이거 불매운동 해야 될 것 같아요. 치가 떨리네요. 듣고 싶지가 않습니다. 징글징글 하잖아요. 징글징글.
윤석열 버티기에 이도 저도 못하는 국민의힘. 너희들은 해산이 답이다. 해산이 답이다. 윤체포 최대행 손에 달렸나 경호처에 지시할 권한이 있다. 근데 이 최상목 의원님도 내란죄 공범이라서 하는 행동이 미심쩍어요. 지금 체포를 방해하는 행위를 했죠. 경찰과 군의 지시에서 인력을 보강, 경호처 인력을 보강하라고 지시했으나 군과 경찰이 말을 안 들었다. 갈 때까지 간 나라예요. 이 대한민국이 보니까. 자, 문상호 정보사령관 1인당 실탄 10발 준비, 계엄 당일 지시. 자, 실제로 실탄을 준비해서 갔다. 사살하려고 했다. 민간인을 사살하려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윤 국무위원들 계엄 반대 와중에 발표해야 하니 나는 간다. 윤석열이가 계엄 당일날 국무회의 열었어요. 10시 한 5분쯤에 왔다고 합니다. 국무회의장에. 10시 20분 내에 발표하러 나갔습니다. 시간이 없어. 원래 10시에 계엄 발표하게 됐거든. 이게 한 30분 늦어진 거야. 계획이 자꾸 틀어지니까 다급하게 그냥 간 거야. 국무위원들 부서를 거부합니다. 최상목이 일바따를 거부해요. 저는 거부합니다. 저는 찬성 못합니다 하고 나갑니다. 다른 국무위원들이 한 명도 서명을 안 하는 거야. 이게 서명하지 않은 계엄령은 무효야. 무효. 그러니까 이게 결정적으로 헌재에서 무효로 탄핵 사유도 일바따로 삼는 거예요. 이걸 무효라고요. 그래서 급하니까 나는 발표하러 간다 하고 갔답니다. 정신 나간 윤석열. 계엄이 얼마나 급했으면 저랬을까요? 윤석열 최상목의 국회 자금 완전 차단하라. 임금도 끊어라. 국회 자금 완전히 끊고 해산시켜라. 그리고 비상입법회의 예산을 마련하라. 라는 쪽지를 줬답니다. 그러니까 최상목도 여자도 내란죄 공범이 되는 거죠. 고립된 윤. 군은 정문을 열어줬고 경찰은 경호처장의 추가 인력 요청을 거부했다. 아까 한 얘기죠. 자, 군은 정문을 활짝 열어줬습니다. 경찰은 경호처장의 추가 인력 요청을 거부했다. 최상목 요청도 거부하는데 경호처장 요구쯤이야 거부를 하죠. 당연히. 자, 같은 얘기입니다. 자, 한우석희 지금 답답해 보일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답답해 보일 수 있는데 답답한 상황은 아니에요. 그렇게. 윤석열 빨리 잡아서 가두면 좋겠지만은 결국에 잡힙니다. 자, 내일이나 내일 모레쯤에 체포영장 시도를 다시 한번 할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는 구속영장은 100% 나옵니다. 체포를 거부했기 때문에 구속영장은 나온다 100%. 자,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고 제일 고무적인 것은 탄핵 심판이 속도를 내고 있다. 5회 심판 기일까지 예비 절차를 이미 끝냈고 5회 앞으로 5회 그 본안 심리 날짜까지도 이미 정해져서 공고를 한 상태다. 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주 반가운 소식. 그래서 9대0으로 끝날 것이다라는 아주 좋은 소식을 전하면서 오늘 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뷰였습니다. 널리 공유 많이 해주세요.